안녕하세요.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생활 환경이 서구화하면서 알레르기 질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알레르기는 우리 몸 어디서든 나타나는데 그중 호흡기에 나타나는 천식 또한 최근 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익산병원 호흡기내과 최인선 과장과 함께 천식에 대한 이해와 관리를 주제로 이야기해 봅니다. 알레르기 질환 중 가장 치료가 어렵다는 천식. 10년 전 전 세계 인구 중 5%를 차지하던 천식 환자 수는 최근 서구의 여러 나라에서 15%까지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곧 7, 800만 명에 이르게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천식에 대한 이해와 함께 관리 방법에 대해 호흡기내과 전문의 최인선 과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천식하면 가쁜 숨소리 이런 게 떠오르거든요. 천식이 어떤 병인가요? 네, 천식이란 말은 숨이 가쁜 병, 호흡곤란을 나타내는 병이라는 뜻입니다. 심장이 나쁠 때도 숨이 가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심장성 천식이라고 합니다만은 네. 일반적으로는 이제 기관지가 나빠서 숨이 가쁜 것을 천식이라고 하고 좀 더 정확하게는 기관지 천식이라고 말합니다. 예. 이제 기관지 천식은 기침하고 숨이 가쁘고 또 이제 목에서 휘파람 소리처럼 쌕쌕 소리 나는 것 천명을 발작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인데 이제 때로 이러한 그 증상들 중에서 어떤 한 증상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침만 심하게 하는 그런 천식. 이제 기침형 천식이 꽤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반 의사들 중에 상당수가 이것이 무슨 병인가 잘 모르는 것이 실정입니다. 또 이제 천식병은 한 번씩 발작이 일어나면은 이제 아주 위험한 상태에 빠질 수도 있고 하는 것인데 평소에는 또 아무렇지 않아서 이제 혹시 또 신경쓰인가 꾀병인가 하고 오해하는 수도 있다는 점을 이제 주의를 해야 합니다. 천식이 위험하다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게 바로 그 발작 증상 때문인 것 같거든요. 네. 발작이 일어나면 천식 환자들이 정말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건가요? 천식 발작이 이제 심하면은 위험한 상태에 빠질 수가 있는데 대체로 이제 폐기능이 33% 이하로 떨어지면은 유독한 천식이라고 이렇게 간주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자, 노인, 또 어린애들은 원래 기도 직경이 작기 때문에 네. 훨씬 더 높은 그런 퍼센티지에서도 33% 아니고 더 높은 퍼센티지에서도 쉽게 위험한 상태에 빠져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 저항은 기도 직경의 사승에 반비례한다는 법칙에 따르기 때문에 기도 직경이 원래 작으면은 조금만 더 좁아져도 금방 기도 저항이 급격하게 상승해서 숨쉬기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평소에 천식 증상이 있는지, 폐 기능이 정상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천식을 의심할 수 있나요? 예. 다음 슬라이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여러 질문 중에서 하나라도 있으면은 천식이 있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천식이라는 병은 대표적인 아토피성 알레르기 질환이어서 다른 이제 알레르기 질환, 좀 알레르기 비염 같은 것하고 동반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콧물 재채기 같은 감기 증상이 있으면서 기침하는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은 천식일 가능성이 높겠고 네. 또 이것은 알레르기 체질이 유전돼서 오는 병이라서 가족 중에서 다른 사람이 감기 증상을 자주 일으키는 걸 볼 수 있고 또 이제 부모가 옛날 말로 해속균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이제 천식 이것은 주로 이제 낮에보다는 새벽에 밤에 발작을 잘 했기 때문에 그런 특징적인 그런 증상들이 있다면은 천식을 쉽게 진단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천식이 알레르기 체질이 유전돼서 생기는 병이라면 결국 태어나면서 갖고 태어난다는 건가요? 그것이 아니고 그런 알레르기 체질을 태우는 사람이 원인 물질이 노출됐을 때 그 원인 물질에 대해서 몸속에 항체
면역골빈 E가 생겨서 발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 물질들 그런 것에 노출되지 않았으면 발병하지 않는 것이고 원인 물질이 살다 보면서 자주 여러 번 노출하다 보면은 그런 알레르기 항체가 많이 생겨서 나중에 이제 발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쪽 미국에는 가을철에 그 돼지풀 꽃가루가 아주 많아서 꽃가루 알레르기 환자가 많은데 우리나라 유학생이 미국에 갔을 때 첫 해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이제 두 번째에는 콧물재채기 감기가 자주 걸리는 것 같더니 세 번째 해에는 이제 기침하고 숨막히고 하는 천식 증상이 발생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학생이 그런 꽃가루에 자주 반복해서 또 노출되고 하니까 몸속에 알레르기 항체가 많이 쌓여서 나중에 심한 알레르기 증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네. 그럼 그 원인 물질에 많이 노출돼서 천식이 생겼다고 했을 때 결국 그 노출을 줄여주면 천식이 다시 낫기도 하나요? 당연한 것이죠. 원인 물질에 노출되어서 병이 생기는 것이니까 노출을 피하면은 좋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꽃가루에 알레르기 있는 사람 같으면 꽃가루에 노출을 안 하도록 애를 쓰면은 좋아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특히 이제 또 우리가 가끔 고양이 털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를 보게 되는데 정이 들어가지고는 고양이를 못 내치고 이렇게 고생고생. 그런데 고양이만 집에서 쫓아버리면 완치될 수 있는 그런 병인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천식 환자는 이게 가장 잘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 집안에 있는 먼지 속에 있는 진먼지 진드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평생 그렇게 앓는 수가 많이 있죠. 그렇지만서도 천식 이 병이 그런 원인 물질에 노출되어서 몸속에 알레르기 항체 이것이 생산돼서 발병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런 과정을 잘 이해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가지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개발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대학에 재직 중에 중점적으로 연구한 것이 이 분야인데 이것을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위생가설이라고 말을 합니다. 위생가설이요? 네. 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제 생활 환경이 이제 서구 문명화하면서 알레르기 천식 질환이 이제 급격하게 많아지고 하게 됐는데 이것도 이제 위생가설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 몸에서 감염 질환과 알레르기 질환에 반응하는 인프가 이제 서로 각각 있는데 그것이 상호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염 질환에 대한 인프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되면은 알레르기 질환에 관련되는 인프구 활동이 저하되어서 알레르기가 잘 안 생기는 것이고, 감염 질환이 줄어서 거기에 관련되는 인프구가 할 일이 없다 보면은 이제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인프구가 활동을 활발하게 해서 알레르기가 증가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처음 이제 말하게 된 것이 이제 알레르기하고 형제들의 숫자하고 관계를 본 연구에서가 처음이었는데, 독자 외아들의 경우에는 알레르기가 많은 데 비해서 형제들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알레르기가 잘 안 생기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설을 세웠죠. 형제들이 많으면은 애들이 밖에 나가서 뛰어놀다가 감기 들어서 집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형제들이 다 감기가 걸려버렸죠. 네. 그래서 그 감염이 많은 데 비해서 외아들은 그런 감염되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알레르기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말 있죠. 어려서 잔병치레를 많이 하게 되면 커서 큰 병이 잘 안 걸립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이전에 비해서 우리 이제 문명화 되면서 주위 환경이 청결해지고 위생 상태가 좋아지고 동시에 또 감염에 대해서 예방접종도 하고 하니까 감염 질환이 많이 줄었어요. 그런가 하면 또 반면에 이런 이제 문명병인 알레르기 천식이 급격하게 상승했다 하는 것이죠. 그럼 이 위생 가설에 따른 지식을 어떻게 적용해서 천식의 치료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진먼지, 진드기 이런 것을 완벽하게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데 그래도 그 발생되는 과정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제 개입을 하면은 좋아지게 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염이 줄어서 알레르기가 많았다면은 그러면은 그 감염을 좀 시켜보면 어떠냐 하는 거죠. 이제 심한 감염이라 이제 가벼운 감염. 그런데 그런 방법이 이미 옛날부터 많이 우리가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BCG 예방 접종이 그것인데 무려 이제 거의 100년 가까이 그걸 사용해왔죠. 그래서 BCG는 이제 소에 잘 감염되는 혈액균인데 그것을 독성을 좀 약화시켜서 사람한테 주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몸에 그에 대한 면역 반응이 생긴 것이 혈액균 침범을 억제를 해서 병을 안 생기게 한다는 것이죠. 네. 예, 그 면역 반응을 이제 알레르기 천식에 이용을 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천식 환자한테 좀 BCG가 효과를 나타내겠는가 하고 연구를 해서 역시 그렇다 하는 결과를 얻어서 이제 국제 논문에다가 2002년도 미국 알레르기 학회 잡지에다가 이제 발표를 하게 됐는데 그것이 이 분야에서 선구적인 그런 좋은 논문입니다. 이제 그 외에도 우리가 이제 농촌 생활 환경 이런 데서 그 균뿐만 아니라 균에서 나오는 내독소, 엔도톡신이라고 하는 그런 독소 이런 것도 알레르기를 억제하는 그런 그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 아파트 생활을 하면서 그냥 아토피 피부염이 심한 그런 환자가 시골에 갔더니 좋아지더라.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 것처럼 네. 심한 천식 환자도 시골에 가서 살면은 좋아질 수도 있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운동을 하거나 혹은 찬 공기에 노출됐을 때 갑자기 발작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알레르기 체질을 타고난 사람이 그런 원인 물질에 노출되었을 때 병이 생기는 그 이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찬 공기, 운동 이런 방화제인제가 있는가 하면 또 그런 알레르기 원인 물질에 대해서 병을 이렇게 쉽게 만드는 담배이라든지 대기 오염 여러 가지 그런 기여 촉진인자가 또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다 생각하면서 봐야 되는데. 이제 운동이라든지 찬 공기 이런 방아쇠인자는 이미 생겨 있는 병이 있을 때 그때 한해서 일시적으로 증상을 나빠지게 할 뿐이지 네. 병이 점점점 더 심해지게 하는 그런 원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흔히 평소에 잘 노출되는 그런 찬 공기 운동을 다 피하라고 권하지 않고 그런 증상은 기관 확장제 약을 쓰면 금방 좋아지는 것이니까 크게 문제 삼지 않으면서 그런 증상이 있다면은 근본병 원인 치료가 제대로 안 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약을 더 적극적으로 쓰는 것을 권합니다. 네. 그 알레르기 때문에 생기는 천식 말고 다른 원인 때문에 천식이 생기기도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레르기 검사해도 잘 안 나오는 그런 경우들 그런 것을 이제 내인성 천식이라고 말을 붙이긴 하지만서도 이게 알레르기 비염이 80% 이상 환자에서 있는 것처럼 절대 다수가 알레르기 환자입니다. 네. 결국 어떤 물질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지도 당연히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예, 천식의 진단은 폐기능 검사를 해서 이렇게 천식이 있습니다 하고 진단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진단은 알레르기 검사로 이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검사도 보면은 이게 천식이라는 병이 숨길에 염증이 생겨서 오는 병인데 알레르기 검사를 피부에서 피부시험으로 하는 것이 과연 숨길에 있는 그 상태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인가 이것이 의문이고 꽃가루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한 검사를 할 때에도 보면은 검사 성적이 1년 내내 똑같이 나는 것이 아니고 꽃가루 날리는 철 끝무렵쯤 되면은 그 검사가 잘 나오고 다른 철은 잘 안 나오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검사를 제대로 했는가 예보에 따라서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병이 심하면은 처음에는 약을 써서 얼른 치료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차분하게 그 원인이 무엇인가 다음에 원인 검사를 해보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천식 치료 약물들로는 어떤 것들이 사용되죠? 예, 천식 치료 약물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예, 조절제, 또 완화제 그러는데 완화제는 이제 기관지 확장제라고도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천식 발작이 일어나서 숨길이 좁았을 때 그런 증상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완화시켜주는 약, 기관지 확장을 시켜주는 약, 그것은 쓰면은 금방 증상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천식 발작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항상 호주머니 입고 다니면서 필요하면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구급약입니다. 그렇지만 또 이제 한번 썼을 때 그 효과가 4시간, 6시간 정도밖에 효과가 안 가기 때문에 증상이 있으면 쓰고 증상이 없으면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예. 이제 조절제는 이제 이런 천식팔적이라는 것이 숨길에 염증이 있어서 염증 때문에 발작을 일으키는 것이니까 염증을 치료주는 약, 근본 치료는 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약은 이제 바로 이제 숨길을 열어주는 효과는 없기 때문에 이제 효과 없는 약인가 하고 이제 환자들이 잘 안 쓰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천식발작을 막을 수 있는 근본 치료, 진짜 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로 약물들은 어떤 형태로 복용하게 되죠? 약 쓰는 것은 흔히 들이마시는 약, 흡입하는 약으로 합니다. 물론 이제 먹는 약도 있습니다. 그러지만서도 먹는 약은 이제 먹어서 또 온몸으로 퍼져가지고 폐로 가기 때문에 네. 일부에서만 가니까 이제 온몸 여기저기에 부작용을 잘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제 전식은 숨기로 병이니까 숨기로 직접 들어가는 약, 흡입하는 약이 이제 좋은 것인데 좀 이런 부작용이 적을 뿐만 아니라 또 흡입했을 때 그 효과가 훨씬 더 빠르고 네. 강하게 나타나서 현대 천식 치료는 흡입하는 약을 중점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량식 흡입기 또 이제 분말 흡입기, 네뷸라이저 이제 이런 것으로 흡입하게 되는데 그 흡입하는 방법이 상당히 까다로워서 네. 이제 자세히 그걸 배워서 약을 잘 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조절제 흡입기는 약을 쓰고 나서 입안에 남아 있으면은 이제 부작용들을 잘 생기니까 꼭 들이마시고 나서는 입안을 잘 헹궈서 내뱉어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이 처음 심할 때는 이런 흡입하는 약하고 같이 또 먹는 약을 같이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병이 심할 때 들이마시는 약이 숨길 깊이 안에까지 잘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에는 먹는 약으로 혈액을 통해서 그쪽에 도달하도록 해서 보관해서 치료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천식을 예방하려면, 특히 발작을 예방하려면 우선 근본적으로 원인 물질에 노출되지 않게 하는 대처가 있겠고, 그 외의 방법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원인 물질뿐만 아니라 또 이제 그런 원인 물질이 병을 잘 일으키게 만드는 그런 기여 촉진행자 이런 것도 이제 피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담배연기 같은 거 이런 것도 피해야 되고, 대기오염, 오존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만서도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집안에서 이제 음식 조리할 때 쓰는 가스, 이것이 이제 나이트릭 옥사이드를 많이 생산해서 크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항상 그 음식 조리할 때 가스 쓸 때는 환풍기를 돌려서 가스를 바깥으로 빼내는 그런 습관을 잘 들여야 되겠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농촌의 자연 친화적인 그런 환경 이런 것이 이제 또 전식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 또 햇볕에 피부를 좀 굴리면은 비타민 D가 생산돼서 네. 도움이 되고 합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제 연구 BCG 이런 치료라든지 또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알레르기 면역 치료 이런 것이 이제 병을 발생하는 것을 막아서 조절해주는 그런 중요한 치료가 되겠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알레르기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알레르기 비염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이제 더 진행돼서 천식 이렇게 오는 것이니까 알레르기 비염 증상 감기처럼 나타나는데 그냥 가벼운 감기로만 여기지 마시고 병이 더 진해지지 않도록 얼른 조기에 병원을 찾아서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서 이미 이제 병이 생겨서 지금 안 좋은 경우에 발작을 예방하는 것은 이게 숨기로 염증 때문에 발작이 온 것이니까 염증을 조절하는 약, 증상이 없더라도 그런 조절제를 계속 써주어야 그래야 발작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이 밖에 천식 환자분들께 뭐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이제 천식은 알레르기 체질을 타고나서 생기는 병이라서 이제 평생 간다고 할 수 있겠지만서도 평생 약을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원인 물질에 노출되거나 감기됐을 때 이제 심해지니까 원인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애를 쓰시면서 조금 이제 악화되었을 때 안 좋을 때는 약을 더 올려 쓰고 상태가 좋아지면은 약을 줄여서 끊기도 하는 그런 요령을 잘 습득하셔서 혼자서 스스로 잘 치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병원에 예약된 날짜까지 기다리다가 병이 점점 더 심해져서 아주 위험한 상태까지 빠질 수도 있고 하니까 천식 환자 여러분이 스스로 거의 절반은 이제 의사가 되어서 자기 몸을 잘 돌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의문이라는 것이 있으면은 병원 방문할 때마다 물어보시고 해서 잘 치료해서 편안하고 자유스러운 그런 삶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호흡기 내과 전문의 최인선 과장과 함께 천식에 대한 이해와 관리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름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감염 질환이 바로 식중독이죠. 평소 때와 별로 다르지 않은 식사를 하고도 식중독으로 고생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름에는 냉장고에 보관해둔 음식이라도 식중독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냉장고에서 꺼내는 순간 억제돼 있던 식중독균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식중독균은 조리 도구나 손을 통해서 쉽게 감염이 되는데요. 조리 도구는 철저히 살균, 소독하고 용도에 따라 분리해서 사용하고요. 식재료 손질 전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